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응용, 기본 위젯 익히기 두 번째에는 기본 위젯을 다루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뷰의 속성들을 보겠는데요. 앞 시간에서도 봤듯이 텍스트 속성에서는 텍스트 뷰에 나타나는 문자열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값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표현해주면 되고요. 텍스트 컬러는 샵을 해서 RGB 컬러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16진수로 두 자리씩 표현해서 써줬던 거 기억하시죠? 텍스트 사이즈 속성도 있는데 이거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단위로 쓰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화면 단위 해상도에 따라서 변함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선호하는 이 차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그 화면 단위에 따라서 많이 그 어떤 앱인지 또는 어떤 목적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타입페이스 이거는 글꼴을 말합니다. 폰트가 아닌 거에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폰트라는 걸 생각을 해서 타입페이스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폰트라는 글씨를 찾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폰트라는 것이 타입페이스라고 합니다. 얼굴, 페이스가 얼굴이죠. 예, 타입페이스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폰트고요. 이걸 딱히 지정하지 않다고 해서 글씨가 나오지 않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노멀한 그런 사이즈로 폰트로 나오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굵게, 이탈릭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정을 안 할 때는 기본, 노멀 그 타입으로 나오게 되겠죠. 싱글 라인이라는 속성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따 예제에서 보게 되면 한 줄 안에 무조건 모든 것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 글이 길어서 한 줄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화면에 보이는 만큼만 글을 출력해주고 뒷부분은 땡땡땡 이렇게 점을 찍어서 생략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줄에 싱글라인 속성에서 보여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텍스트 뷰하고 속성이 이렇게 뾰족가루로 시작을 하고요. 슬래시 뾰족가루로 닫고 있죠? 속성은 이 태그 안에서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텍스트 사이즈, 그리고 텍스트 속성,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 컬러 속성, 그리고 텍스트.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재미있는 부분 텍스트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드와 이탈릭이 같이 적용되고 있네요. 자, 이거는 OR이라는 기호 수집바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키보드 상에서 원 표시가 있는 데를 찾아보시겠어요?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을 거고요. 엔터키와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00원, 2,000원 할 때 그 원 표시를 말을 해요. 그 표시를 Shift 키랑 같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직바라고 합니다. 이 표시가 찍히는데요. 그게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OR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렇게 나열할 때 씁니다. 그래서 진하게 그리고 또는 이탈릭체에서 진하면서 이탈릭까지 같이 할 때 이걸 쓰게 됩니다. 텍스트 타입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유념해 두시고요. 다른 것은 이제 하나씩 다 우리가 배웠던 그런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텍스트 뷰. 텍스트 뷰는 단순히 글씨를 화면에 표현해주는 위젯인데요. XML에서 아이디와 그리고 글씨만 화면에 이렇게 표현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코드에서 설정을 통해서 바꿔주고 있는데요. 자바 코드에서 이 그 아이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참조형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find view by id를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 뷰라는 데이터 여기 참조형 변수 타입을 지정한 후에 이렇게 리소스에서 id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죠. 그리고 그 객체의 이름 점하고 메소드를 이용하는데요. 자, set하고 쓰는 메소드들은 대부분 객체에 설정을 하는 것들이고 get하고 사용하는 메소드는 대부분 객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조회자, 설정자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객체들은 set 그리고 get 하면서 그 멤버 변수에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거나 멤버 변수에 관한 정보를 넣어주는 그러한 getset은 일부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클래스 모델링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이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미리 실행시켜 놨습니다. 지금 글씨를 많이 키워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여기가 지금 XML 코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바 코드입니다. 자, XML에서 지금 왼쪽에 보면 여기가 RES 제가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글씨가 작으니까 안 보이시면 말로 들으세요. 파랗게 선택된 부분이 리소스예요. 그리고 그 안에 레이아웃입니다. 그 레이아웃 안에 activity main.xml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XML이 되겠고요. 이 XML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지금 바꿔 놓았습니다. 자, 이 안에서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텍스트 뷰. 자, 자동 완성을 이용하겠습니다. 교재 아까 저희가 봤던 교재에서는 이 워랩 그 레이아웃이 레이아웃 위드 레이아웃 타이틀을 안 만들었지만 자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랩 컨텐츠로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텍스트 지금 여기서 자동 완성을 보니까 화면에 글씨가 나가는 텍스트 속성이 저 아래쪽으로 스크롤 해야지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드로이드만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텍스트 속성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T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텍스트로 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쌍따옴표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텍스트 속성이니까 화면에 나갈 걸 써주겠습니다.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라고 쓸게요. 오리지널입니다. 이렇게 타이핑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주겠습니다. 안드로이드하고 이것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쓰고 아이디 이렇게 써서 아이디 이퀄 해야겠죠. 아이디 이퀄해서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왜냐면 아이디를 부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assign 플러스 id 슬래시하고 아이디를 줄 건데요. 아이디 이름을 제가 txt라고만 주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여줄 거라서 여러 개, 그 교재에서는 여러 개가 나왔지만 하나만 보여줄 거라서 1, 2, 3 필요 없이 그냥 txt라고 이름만 주겠습니다. 뭐 허전하십니까? 그러면 txa 이렇게 줄까요? 아니면 txex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txtex라고 줬습니다. 아이디를 줄 때 나중에 자바에서 변수로 받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변수로 사용될 때 이게 txt 즉 텍스트 뷰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고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여기서 그대로 txt 뷰라고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txt 뷰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도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태그를 닫으셔야겠죠. 그래서 슬래시하고 뾰족가로 이렇게 하면 텍스트 뷰의 위젯이 XML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제가 자바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바 코드에서 위젯을 여기서 생성한 건 아니죠. 여기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 건 아니지만 XML에서 만들어진 위젯을 자바에서 가지고 와서 자바에서 제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젯을 가리킬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protected 하고 onCreate 이 onCreate가
메인 메소드하고 비슷한, 여기 우리가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메인 메소드가 제일 먼저 호출된다고 했는데 이 모바일에서는 on create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상단에서 제가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이 참조형 그 변수는 무엇을 가리킬 수 있냐면 텍스트 뷰를 가리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클래스 텍스트 뷰라는 클래스를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할 건데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에가 대문자 텍스트 뷰가 되겠습니다. XML에서 그 XML하고 자바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쓸 것은 변수명입니다. 띄었으면 안 되겠고 영문자, 소문자 지켜줘야 되겠고 특수문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TX 텍스트 뷰, 이제 여기서 추천을 해주는 게 뜨는데요. 제가 텍스트 뷰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단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앞 글자가 소문자로 추천을 해주고 있죠. 저는 그대로 추천해준 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뷰를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onCreate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텍스트 뷰, 이게 지금 선언한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변수에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디 거를요? XML에서 만든 위젯을 연결해야겠죠? 근데 그 위젯은 어떤 타입으로 와야 되냐면 그 여기서 만든 클래스 타입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캐스트 연산자처럼 이렇게 타입으로 딱 바꿔줘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find 찾아와야 되니까 find 에웃이라고 했습니다. find 뭘 찾아요? 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동 완성은 되지만 에웃에요. find view 무엇으로 찾아요? by id로 찾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하나씩 하나씩 결합될 때마다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가로 열고 여기서 리소스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대문자 R을 해주시고 점 id들 점 하고 여기서 금방 내가 만들었던 텍스트 뷰라고 했던 아이디를 찾으시면 되겠죠. 텍스트 뷰라고 아이디 만들어 놨던 거 찾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위젯 XML에서 만든 위젯을 아이디로 찾아와서 연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객체가 이제 객체 이름, 이건 객체 이름이에요. 이 객체 이름으로 위젯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가 생성됐으니 점 하면 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 있겠죠. set은 설정하는 거. 그래서 set하고 set 텍스트 먼저 호출해 보겠습니다. set 텍스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씨를 쭉 넣을 수 있는 char 시퀀스 이걸 호출해 볼게요. 그래서 오리지널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넣었는데요. 수정한 텍스트, 수정한 문자열이 출력될 수 있게 바꿔보겠습니다. 수정한 문자열 이렇게 나오게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에 set 하고 제가 이번에는 색깔도 바꿔보겠습니다. set 컬러 네, set 컬러 해서 int 컬러 RGB가 RGB 컬러를 줄 건데요. 원래 RGB 컬러를 줄 수도 있지만 int 컬러라는 것은 얘가 그 컬러를 정수를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미리 약속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라는 그 클래스를 호출할 건데요. 컬러 대문자 앞에가 C예요. 컬러 점 하고 레드로 한번 해볼까요? 컬러 점 레드, 제가 컬러 점 레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문자가 뭐였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스트링 하고 잠깐 이렇게 선언해서 여기다가
원래 있었던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원래 있었던 거는 어떻게 가져오나요? 내가 조회를 하고 싶을 때는 get 하고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죠? get 텍스트가 존재하겠죠. set 텍스트도 있는데 get 텍스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 텍스트 뷰에서 get 텍스트에서 가져오는데 에러가 납니다. 자, 이건 제가 왜 일부러 보여드렸냐면 이따가 계산기를 만들 텐데 여러분이 계산기를 또 숙제로 할 거예요. 그때 좀 보시라고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텍스트 상자. 우리가 보통 텍스트 상자라고 말했던 거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에디트 텍스트, 그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걸 숫자를 입력했던 또는 문자를 입력했던 간에 get 텍스트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타입이 스트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스트링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받았는데 여기서 타입이 안 맞다고 나오거든요. incompatible types라는 에러가 나와요. incompatible이란 것은 서로 대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트링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또 텍스트도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계산기에서 입력을 받은 숫자를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곱하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하려면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숫자로 바꿔주는 메소드를 쓸 수 있으려면 인테저 클래스에서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파스인트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테저 클래스를 쓰려면 그 인테저 클래스에 있는 그 메소드 중에서 그 스트링을 인트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 메소드는 반드시 스트링이 들어가야지만 돼요. 근데 그 getText에서 입력받은 것을 가져와서 인트로 바꾸고 싶은데 스트링이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그러면 인트로 안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보고 가려고요. 그래서 이게 getText는 분명히 그 텍스트 상자든 또는 여기서는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뷰잖아요. 뷰에 있든 간에 가져와서 이게 스트링이 아니니까 이걸 다시 한번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입력되어 있던 그 화면에 있던 텍스트 속성을 통해서 입력이 되어 있던 내용을 getTex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그 속성이 스트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텍스트 속성에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텍스트 속성이 아니네요. 텍스트라는 변수에 넣어봤는데 이 텍스트는 스트링이에요. 이 스트링은 파스인트라는 인테저 클래스의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테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잘 유념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정한 문자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스트링을 화면에 출력도 해볼 수 있겠죠. 나중에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자, 수정한 문자열로 바꿔서 이게 나중에 바뀌는지 한번 볼 거예요.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레이아웃, 여기 화면에 지금 빨간 글씨로 수정한 문자열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리고, 글씨를 저번에 잠깐 메시지 출력했던 거 토스트 객체로 출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상기기도 실행시켜 놨어요. 자, 어때요? 수정한 문자열이라고 글씨 크기가 좀 작긴 해요. 그래서 글씨 크기가 작은데 수정한 문자열에서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금방 스트링으로 바꿔놨던 이 텍스트를 다시 넣어볼게요. 자, 텍스트 뷰에다가 set 텍스트 해서 여기다가 텍스트
그 스트링을 다시 넣어 볼게요. 그러면 보일지, 다시 오리지널이 보일지. 네, 오리지널입니다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교육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뷰 클래스 또는 텍스트 뷰에서 XML 속성들이 로테이션 앞부분에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빌리티 보셨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타입, 이거는 우리가 입력할 때 또는 그 화면에 보일 때 이렇게 별표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보이는 것들, 텍스트 속성 등등등이 있다는 거. 텍스트 뷰 보셨고, 버튼도 보셨고, 그리고 버튼도 마찬가지로 XML에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바 코드에서 find view by id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는 그 클래스 타입 해서 변수로 받아서 가져와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는 클릭의 동작을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리스너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onClick set onClick listener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하시면 되는데, onClick listener 같은 경우는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에디트 텍스트, 이거는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텍스트 상자 같은 것이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이것도 텍스트 뷰처럼 그 우리의 상속이라는 계층도 첫 번째 시간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뷰에서 쓸 수 있는 것 다 사용할 수 있죠. 이것 또한 그 자바 코드에서 이렇게 find view by id 이렇게 캐스트 연산자처럼 타입을 써주고, 이렇게 리소스에서 id 점에서 XML에서 id 만들어 놓은 걸 찾아서 써서 변수에 연결해 놓고, 이렇게 get 텍스트라든지 뭐 set 텍스트라든지 set color 이렇게 해서 제어해 주시면 됩니다. toString, 이건 왜 그랬다고요?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사용자가 입력했는지 가져오고 싶을 때, 자, 에디트 텍스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력한 값을 가져와서 뭔가를 비교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입력한 값을 가져와서 저장할 때 스트링으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getText로 가져온 것은 스트링이 아니라고 했죠. 에러가 났잖아요. incompatible.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toString으로 바꿔줘서 이 스트링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기 만드는 앱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받을 수 있는 에디트 텍스트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 두 개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버튼입니다. 근데 버튼인데 크기가 옆으로 길어요. 근데 약간의 여기 공간이 있네요. 이거는 레이아웃에서 패딩을 준 거겠죠. 그리고 이건 그 전체, 이게 그 매치 패런트가 위드로 맞춰진 거고, 하이트는 워랩 컨텐츠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리니어로 쭉 만들어진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 이게 텍스트 뷰가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레이아웃에다가 이제 마진도 적절히 넣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패딩이 아니라 마진으로 다 넣으셨나 봐요. CPT, 10dp로. 그리고 색상은 빨간색, 글자 크기 10dp 이렇게 해서 다 지정해 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widget 아이디도 edit 1, edit 2, 뭐 btn 이런 버튼이라는 뜻으로 변수 이름을 이렇게 잡으면 알아보기 쉽겠죠. btn add, btn sub, btn multi 이렇게 해서 의미가, 이거는 버튼인데 어떤 버튼인지 기능까지 의미를 담고 있죠. 텍스트 리절트라는 느낌도, 이건 텍스트 상자인데 리절트 결과를 보여주나 보다, 이렇게 이름도 적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자바 코드에서는 전부 변수를 선언하셔야겠죠. 변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디트 텍스트 클래스고요. 변수. 그 다음에 버튼 클래스고요. 버튼은 3개, 4개. 그리고 텍스트 뷰 클래스고요. 리절트, 텍스트 리절트. 그리고 이거는 사이사이에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숫자를. 뭐 숫자를 입력을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올 때 주의할 점 어떻게 받아와요? get text toString
이렇게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파스인트에서 인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저장할 거. 그 다음에 인테저는 리절트를 인테저로. 이게 인테저가 소문자 아니에요. 인트 소문자 아니에요. 데이터 타입 아니고요. 이거는 인테저 클래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find view by id로 해서 XML에서 만든 그 아이디로 전부 연결을 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릭했을 때, 버튼을 터치했을 때 클릭이 아니라 온터치 리스너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버튼에만 구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을 이 버튼에 연결한 게 아니라 이 버튼에 리스너를 연결하면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기 열고 구현까지 다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버튼에 있는 그러니까 넘버 1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넘버 1과 2가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edit 1에 있는 get text를 해서 to 스트링을 바꿔서 다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건 스트링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parseInt로 해요. 자, 인테저 클래스에 있는 parseI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 인테저로 바꿔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리절트에 넣어주는 거죠. 자, 이거는 덧셈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덧셈 버튼이 눌러졌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어때요? btn add 버튼에 set on touch listener예요. 그래서 이 터치가 되면 동작하는 그런 그 이벤트를 주는 건데 이벤트 액션 처리를 하는 건데요. btn add 버튼에 그 걸어놓는 이벤트 액션 처리예요. 모든 버튼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뭐만 달라질까요? 이 계산만 달라지겠죠. 그쵸? 자, 이렇게 계산만 달라지게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코드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저도 다 해봤는데 제대로 그 책대로 하면 다 돼요. XML에서 이렇게 만들고 자바 코드에서 그대로 다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set on touch listener가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btn add에다가 한 거 하나 있었죠? 자, btn serve에다가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뭐만 달라요? 뺄셈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btn merge 얘도 해주셔야 돼요. 뭐만 달라져요? 곱셈만 달라져요. 그리고 btn div에도 해주셔야 돼요. 나눗셈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교재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btn add만 해줬지만 이 네 개를 다 액션 움직임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현해 보면 됩니다. 이게 과제로 나갔고요. 과제에서는 여러분이 또 어디서 이렇게 소스 구해서 제출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할 걸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수정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했으니까 프로젝트 폴더를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초인종 소리가 좀 들렸죠? 제가 일시정지를 좀 눌렀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을 다시 녹음하고 해서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오늘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집에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홈 시스템에서 방송도 엄청 하고 지금 명절이라 그런가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녹음을 여러 차례 다시 했는데 지금 끝나가는 마당이라 제가 다시 안 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 자료가 좀 1시간 정도 늦게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